충격적일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 진심으로 런던 안 돌아가. 내가 평생 연구해온 도시들이 다 틀렸어. 이건 도시가 아니라 기적이야.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한 여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가 넘는 대도시의 치안과 안전을 분석해온 영국 도시안전 컨설턴트 에밀리 하트. 냉정한 데이터 전문가로 유명했던 그녀가 서울에 도착한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보고서를 전부 다시 써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이어폰을 꽂은 젊은 여성이 아무 경계 없이 골목을 걷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어온 기준이 무너졌다. 과연 서울에서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 출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탑승구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 저는 이미 보고서의 결론을 쓰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요. 아시아의 신흥 대도시, 야간 범죄 낮음, 대중교통 안전 양호, 그러나 구조적 한계 존재. 그런 흐름이었죠. 20개가 넘는 도시를 조사해온 저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건 인천공항 입국장에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하트입니다. 34시고요. 런던에 있는 글로벌 도시안전 연구기관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세계 주요 도시의 야간 범죄율과 대중교통, 안전도, 공공공간 위험도를 분석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도시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시작한 건 12해 전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다가 지도교수의 권유로 런던 시청 안전자문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했죠. 그 이후로 뉴욕, 도쿄, 베를린, 두바이, 상파울루, 나이로비까지. 대도시라면 다 돌아다닌 셈이에요.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완벽한 안전이란 없다는 것. 그건 제가 12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프로젝트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상사가 자료를 내밀며 말했어요. 에밀리, 서울이 이번에 도시 안전지수 세계 3위를 기록했어. 직접 가서 검증해줘. 저는 그 말을 듣고 되물었습니다. 데이터 오류 아닌가요? 상사가 웃더군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라고요. 저는 그렇게 짐을 쌌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발레를 찾으러 가는 기분으로요. 비행기는 11시간을 날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각으로 이른 아침이었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노트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직업병이에요. 공항 자체도 조사 항목이거든요. 동선 설계, 안내 표지판, 경비 배치, 혼잡도. 이 4가지가 제가 처음 보는 공항에서 가장 먼저 기록하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었는데 멈췄어요. 공항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요. 아침 6시 반 국제선 도착 게이트 앞인데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동선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4개 언어로 적혀 있었고 글자 크기가 멀리서도 읽힐 만큼 컸어요. 저는 처음 방문하는 도시에서 공항 표지판을 3번 이상 살피는 편인데 여기서는 한 번에 길을 찾았습니다. 노트에 짧게 적었어요. 동선 설계 우수, 안내 체계 명확. 그리고 한 줄 덧붙였죠. 예상보다 좋음. 입국 심사줄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 40명은 됐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공항과 비슷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15분이 채 되지 않아 제 차례가 됐습니다. 창구가 충분했고 직원들이 빠르게 일을 처리했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대기시간 13분. 두바이 공항에서 2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스쳤어요. 거기는 당시 세계 2위 공항이었는데
공항철도를 타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표 구매 화면이 직관적이었고 개찰구 통과가 빨랐어요. 좌석은 깨끗했고 출발 시각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서울역까지 가는 43분 동안 차창 밖을 봤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고가도로가 보였고 강이 보였습니다. 아직은 낯선 도시였죠. 하지만 조금 달랐어요. 뭔가가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서울역에 내리면서 알았어요.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노숙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 펜 스테이션이나 파리 북역과 비교하면 솔직히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역사 내부가 환했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1,000만 명이 사는 메가시티의 중앙역이 맞는지 2번 확인했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를 계속 썼습니다. 기사분이 방어적으로 운전하지 않았어요. 끼어들기가 없었고 신호를 잘 지켰습니다. 차선 변경이 부드러웠죠. 런던 택시를 탔을 때와는 달랐어요. 혈압이 오를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용히 생각했어요. 도시의 첫인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서울의 첫인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노트 첫 페이지를 다시 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써두었던 결론의 초안이요. 저는 천천히 그것을 줄로 그어 지웠습니다. 아직 첫날이었지만 뭔가가 달라야 할 것 같았거든요. 12년 경력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도시 안전 컨설턴트에게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 본 도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낮에 도시는 누구나 잘 꾸밀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경비를 세우고 조명을 밝히면 되니까요.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도시는 민낯을 드러내요. 감시의 눈이 줄어들고 취약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고 숨겨져 있던 위험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저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반드시 첫날 밤에 혼자 거리로 나갑니다. 그게 제 방식이에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저녁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밤 11시가 넘어서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홍대 근처였어요. 사전에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젊은 인구 유동이 가장 많은 야간 구역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유동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위험 변수도 많다는 뜻이에요. 저는 작은 카메라와 노트를 가방에 챙기고 나갔습니다. 밤 11시 반이었어요. 거리는 활발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가게들이 불을 켜고 있었어요. 저는 큰 길에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시조사에서 골목은 핵심이에요.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 가로등이 끊기는 곳, 감시 카메라가 없는 구간. 그런 데서 도시의 진짜 안전 수준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골목에도 불빛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촘촘했어요. 끊기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혼자 이어폰을 꽂고 걷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30살 안팎으로 보였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걷고 있었고 주변을 살피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췄어요. 런던에서라면 그렇게 걷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밤 골목에서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건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주변 소리가 차단되고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그런데 그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었습니다. 경계심도 없었고 걸음이 빠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네 산책하듯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춘 채로 주변을 다시 살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해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골목 끝으로 사라졌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음주한 사람이 보이긴 했습니다. 2명이서 어깨를 기대고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소리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야간 골목조도 양호, 시민 경계심 낮음, 음주 인구 있으나 공격성 관찰되지 않음.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이상하다. 이상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저는 더 걸었어요. 큰 길로 나왔다가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반복했습니다. 지하철역 환승통로도 들어갔어요. 밤 12시가 넘은 지하철 역사안은 보통 도시에서 조사할 때 가장 긴장되는 구간이에요. 런던 지하철, 뉴욕 지하철. 그 안에서 저는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뒤를 살폈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 환승통로는 밝았습니다. 역무원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냥 걷고 있었어요. 취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역무원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괜찮냐고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공공 약자에 대한 대응 방식이 배제가 아닌 돌봄 방향으로 보임. 확인 필요. 새벽 1시 반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그날 밤 기록을 정리했어요. 이 시간이 제가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현장에서는 직관으로 적고 돌아와서 데이터로 정리하거든요. 항목별로 점수를 매겼어요. 야간 조도, 시민 행동 패턴, 공공 음주 관리, 환승 구간 안전도, 노숙 취약계층 처우. 그리고 합산했습니다. 점수가 예상보다 높았어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미 낮에 점수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밤에도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도시는 낮과 밤의 점수 차이가 큽니다. 낮에 20점이면 밤에 12점 정도예요. 그런데 서울은 낮과 밤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틀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12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도시 안전의 원천을 두 가지로 분류해 왔어요. 하나는 외부 통제, 다른 하나는 내부 문화. 외부 통제는 경찰과 감시 카메라, 강력한 처벌로 만들어지는 안전이에요. 내부 문화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안전이고요. 전자는 유지 비용이 크고 후자는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가장 탄탄한 도시는 내부 문화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런데 서울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그날 밤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도시를 기존평가 모델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요. 제가 쓰던 기준표 안에서 서울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제 기준표가 서울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조사가 남아 있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도심 보행로 안전도를 점검하는 날이었어요. 지하철역 출입구와 횡단보도 연결 구간, 경사로 설계, 야간 보행 가능 구간 비율 같은 것들을 직접 걸으며 기록하는 일이죠. 저는 이어폰도 빼고 가방도 앞으로 메고 걸음 속도를 늦추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제는 오후 2시쯤 생겼어요. 지하철 출입구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마지막 2칸을 남기고 발목이 옆으로 꺾였어요. 순간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저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바로 올라왔어요. 발목이었죠.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각한 느낌이었어요. 지나가던 중년 여성 2분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제가 외국인인 걸 보고도 망설임 없이 다가왔죠. 저는 고맙다고 했고 일단 계단 옆 벽에 기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일정이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이런 상황에 응급실 예약을 잡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대기하는 것만 반나절이에요. 조사는 최소 이틀, 길면 사흘이 지연됩니다. 저는 출장 기간이 열흘이었어요. 이틀을 병원에 쓰면 일정 전체가 흔들리죠. 저는 발목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봤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통증이 남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프런트에 물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 있냐고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도보 5분 거리에 있다고 예약 없이 가셔도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예약 없이 된다는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어느 나라든 그 말은 결국 2~3시간 대기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절뚝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앞에 5명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0분이었어요. 적어도 1시간은 기다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그 사이에 오전 기록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20분이 지났을 때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놀랐어요. 진짜로요. 의사가 발목을 보고 촉진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결과가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골절은 아니었고 인대 경미 손상이라고 했어요. 압박 붕대를 감아주고 소염제를 처방해줬습니다. 처음 들어간 시각부터 나온 시각까지 딱 32분이었어요. 저는 계산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런던 민간 병원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다면 10배는 됐을 겁니다. 저는 카드를 내밀면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게 전부냐고요?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멈춰섰어요. 32분. 엑스레이 포함. 처방 포함.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이 도시는 사람이 아플 때도 시스템이 작동한다. 단순한 메모였는데 적고 나서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가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쪽으로요.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치안과 교통만 볼 게 아니라 도시가 시민 개인의 위기를 어떻게 흡수하는지까지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안전이니까요. 범죄가 없는 도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도시. 그게 제가 12년간 찾아온 도시의 정의였는데 서울이 그 기준에 가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은 다음 날 훨씬 나아졌어요. 조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였어요. 도시 안전조사에서 교육 환경은 중요한 항목이에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지, 급식 위생 수준은 어떤지, 학교 주변 교통 정리가 잘 되는지를 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관계자와 함께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급식실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따뜻한 쌀밥이 있었고 반찬이 4가지였어요. 국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받아갔는데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무질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런던 공립초등학교 급식을 생각했어요.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이 대부분이었던 기억이요. 단순 비교가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오후 수업을 잠깐 지켜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지나치게요. 선생님이 말하면 전원이 받아 적었고 틀린 답을 말한 아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틀려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담당 선생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몇 군데나 가느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통 2~3군데라고요. 저는 초등학생이요 하고 되물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 초안을 다시 봤어요. 안전, 의료, 교통. 점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아이들의 표정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 사회는 어딘가 너무 치열한 건 아닐까? 도시의 질서와 성취 뒤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는 건 아닐까? 보고서가 흔들렸습니다. 답이 필요했어요. 엿새째 되던 날 경기도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관 관계자가 안내를 해줬어요. 저는 도시조사가 목적이었지만 산업구조를 이해해야 도시 안전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안내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 2곳에서 생산된다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절반이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린룸 유리 너머로 작업자들이 보였어요. 방진복을 입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어요. 이 공정 하나에 수백 개의 공정 단계가 있다고요. 먼지 하나가 들어가면 칩 전체가 불량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5째 날 학교에서 봤던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틀린 답에 얼굴을 붉히던 아이들을요. 연결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클린룸에서 일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집중력과 정밀함. 그게 학교에서부터 훈련되는 거였던 거죠. 저는 그게 압박이라고 봤는데 다른 면에서는 준비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홍대를 지났어요. 저녁이었는데 거리에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일본어가 들렸고 영어가 들렸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젊은 유럽인 둘이서 카페에 앉아 메뉴판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 앞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잠깐 봤습니다. 경제 수치로만 보던 나라가 문화로도 세계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기술과 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나라. 저는 노트에 짧게 적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집중력은 경쟁이 아니라 축적이다. 그리고 그 축적이 지금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요. 보고서가 다시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8회째 되던 날, 저는 조사 일정을 하루 비워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쉬러 간 거였습니다. 다리도 아팠고 머리도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어요. 3시간이 지나도록요.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설명문을 읽었어요. 500년 전 왕이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당한다며 문자를 직접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요. 이순신 장군 관련 전시도 봤습니다. 12척의 배로 수백 척을 막아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군사 전략가가 아니라 도시 안전 컨설턴트지만 그 숫자는 이해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해냈다는 것도요. 한국 근현대사 관련 전시로 갔을 때 저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전쟁 이후 사진들이 있었어요. 잿더미가 된 도시, 판자촌.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수십 년 뒤 사진이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이었어요. 저는 그 2장의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같은 도시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EMF 사태 때 금을 모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일.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 어느 나라에서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태안기름 유출 사고 자원봉사 이야기도 읽었어요. 120만 명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적고 또 적었어요. 120만 명. 자원봉사로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서울이 안전한 이유가요.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오면 함께 막고 무너지면 함께 일으키고.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서울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먼저였던 거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의 서론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런던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난 건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빛이 많았습니다. 강 위로, 다리 위로 산자락을 따라 불빛이 가득했어요. 저는 열흘 전 이 공항에 내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보고서 결론을 미리 써두고 비행기에서 내렸던 그때요. 그 결론은 이제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시 썼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열흘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조도 측정가, 심야 골목 안전 점수, 병원 대기 시간, 급식실 위생 상태, 박물관에서 적은 메모들. 저는 천천히 넘겼어요. 한 가지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있었어요. 노트 여기저기에 반복해서 적혀 있는 단어요. 예상과 다름. 처음엔 낮에, 그 다음엔 밤에, 그 다음엔 병원에서, 학교에서, 박물관에서. 계속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12년간 20개 넘는 도시를 조사했는데 한 도시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었어요. 서울을 특별하게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빌딩도, 빠른 지하철도, 좋은 병원도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결과였습니다. 원인이 따로 있었어요. 수백 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 국가가 흔들릴 때 금반지를 들고 나온 사람들. 기름 범벅이 된 해변을 맨손으로 닦은 120만 명. 그 사람들이 만든 신뢰가 도시 안전의 진짜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론 문장을 썼어요. 서울은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서로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도시였다. 쓰고 나서 오래 봤습니다. 이 문장이 제가 12년간 찾아온 답이었어요. 어떤 도시가 진짜 안전한가? 감시와 통제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축적된 도시. 저는 그런 도시를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기적, 대한민국. 런던에 돌아가면 상사에게 말할 겁니다. 데이터 오류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우리 평가 기준표가 부족했다고요. 서울을 담으려면 새로운 항목이 필요하다고요. 시민 신뢰 지수, 공동체 회복력, 세대 간 가치 전승. 그런 것들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도시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조용하고 단단한 도시 안에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떤 순간에 가장 놀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